대한민국 최초 프랜차이즈 전문방송 마시톡 시작합니다. 마시톡 맛있는 식사톡 마시톡 연우의 마시톡TV 마시톡 웃자 마시톡 웃자 연우의 마시톡TV 웃자. 네, 반갑습니다. 마시톡 현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 코로나 시대에 발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과 조금 더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부족한 내용일지라도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의 생활 패턴이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그 시간을 많이 앞당겨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겨진 시간을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하는 시간조차 많이 짧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문득 이렇게 생각나는 게, 야,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찍는 게 보편화되고 자연스럽게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미니스커트 입으면 뭐 이렇게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스커트 길이를 재는 그런 것과, 그리고 또 장발을 하게 되면 경찰들이 가위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자, 지금 마스크를 안 끼면 벌금을 내야 되고, 마스크를 안 끼고 지하철을 타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고, 누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난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기는 위기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위기일 때 버텨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냥 버티고만 있다고 해서 버틸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버팀 속에서 변화라는 키워드를 끄집어내야 될 때입니다. 잠깐만요. 아직 구독 안 하셨죠? 구독 부탁드릴게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빨리 지나가라, 제발 빨리 지나가라,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경제 위기다,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이용해서 그 위기를 돈으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빠른 대응과 변화를 줬다는 이야기겠죠. 코로나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전 코로나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끼는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뿐이었죠. 그때 마스크 가격 어땠습니까? 정말 저렴했습니다. 정말 그냥 거저 주기도 했었죠. 정말 쌌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초반에 마스크 공장을 했던 분들, 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기로는 돈방석에 앉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와 유사한 방역 관련 용품들을 또 외식 시장으로 한번 돌아보면 배달 시장의 급부상,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홈트라고도 하죠. 방송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홈트, 뭐 홈트레이닝, 이같이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배민이 지금 돈을 많이 불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빨리 변화해야 되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한숨만 쉬고 있고, 지금 전부 다 힘든데, 힘들 때 나도 힘든 건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또 나만 뭐 매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괜찮아, 금방 지나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정말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또 그렇게 넘어가실 겁니까? 결국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다가 그 시장에서 퇴출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얘기를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변화를 주게끔 해드렸는지. 약 한 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시겠다고 찾아오셨던 분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또 매출도 그렇고 또 본사 대표로서 했던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당장 프랜차이즈 준비하지 마시라, 나중에 조금 더 준비하시고 내방을 해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때는 이제 사양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만류를 했고, 그 1년 이후에 다시 또 저를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진행을 하고 나서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재 지역에 있는 게 술상권이에요. 술 아시죠? 술상권인데 치킨집이 술상권에 접하다 보니까 이분이 욕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포차 메뉴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주방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주방에 일손도 많고 주방에 인력이 한 3, 4명 정도 포진돼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건 뭐 프랜차이즈로서도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실제 가보니까 제가 그분에게 제안드린 건 뭐냐면 이 포차 메뉴를 다 빼라. 포차 메뉴를 다 빼기가 싫다라고 하면 힘들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조리가 편리하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웍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웍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의 메뉴를 놔두고 나머지는 좀 다 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어떻게 타협을 봐서 메뉴를 다 정리를 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거를 못 버리시더라고요. 홀 기반으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배달을 전혀 하지 않으시려고 했었어요. 7, 8년 전입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 없었겠죠. 책자로 이렇게 진행했던 그 시절이니까 배달을 전혀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3웨이 시스템을 굉장히 선호하고 적용을 좀 했으면 하는 주의자예요. 배달과 테이크아웃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배달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배달 준비를 해서 딱 하루에 50만원 이상 뜨지 않으면 하지 말자, 접자, 이거 다 내가 책임지기 라고 하고 진행을 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이후에 배달을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니까 배달 매출이 확 오르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화라고 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들, 또 어려운 컨텐츠들을 도입해서 그거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또 이걸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렇게 한번 일단 풀어보는 거죠. 풀어봐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보면 그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홀만 고집하다가 배달과 테이크아웃을 적용하니까 굉장한 또 매출로 이어지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 같아. 큰 매장을 홀 기반으로 운영하시던 분들은 대체로 배달을 적용하자라고 하면 뭐 가오가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또 주방에 어떤 동선이 또 안 맞다라든지 아니면 또 홀 그 손님들과의 어떤 그런 동선이 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나서 매출이 어떻게든 뜨게 되면 그때라도 조금씩 변화를 줘서 고쳐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안 해보고 당장 어떻게 이거를 된다 안 된다 가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라도 하게 되면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론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다. 개인 사업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몸으로 현실로 풀어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작정 본사를 만들어 달라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와서 다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본사 대표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 브랜드 컨텐츠라든지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제안을 드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거지. 1차적으로 제가 일단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오픈하게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무작정 다 만들어 드리진 않아요. 우리가 대기업들처럼 집단지성, 즉 머리가 좋은 애들도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인 사업에 뛰어든 거죠.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개인 사업에 뛰어드신 거 아닙니까?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그러면은 죽을 각오로 덤비셔야죠. 그럼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거 될까? 라고 고민했던 것들.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고민했던 것들.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돈 잘 버는 방법이라든지 뭐 부자 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사 잘하는 방법 유튜버들이 백날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그걸 보시고 안 하면 그만인데 그죠? 그걸 보신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실천을 해야 그게 돈을 잘 버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거고 또 장사가 잘 되는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 방송들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자기화 시키셔야 되는 거죠. 자기 걸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면 그런 방법들을 딱 취득을 했을 때 자기화 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게 그게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딱 3가지의 분류의 사람들로 딱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예 포기하신 분들, 두 번째는 이 현재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주면서 돈을 막 끌어당기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런 사회적 이슈에 무방비로 공격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시기가 어렵다고 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찾아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계약된 클라이언트들,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서로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내는 작업들이 너무 바쁩니다. 파이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이 너무 재미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이제 저희 방송을 살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도 저 변화를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방송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파이어 뭐 이런 것도 하고 우짜 뭐 이렇게 또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구독자 수가 너무 안 늘어서 사실 스트레스는 좀 받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조금 변화를 주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해 보니까 제가 왜 그 자동차 리뷰도 했었잖아요. 뭐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 제가 자동차 리뷰를 한 이유가 물론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차를 모는 사람들이 대체로 성인입니다. 그죠? 대체로가 아니라 100% 성인이죠. 성인이고 또 그 차를 모시는 분들 중에 또 사업자 군도 있을 테고 또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타겟으로 삼아서 제가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쪽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 구멍을 한번 파고 들어보자 라고 해서 한번 자동차 그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한 두세 번 정도 했었죠. 세네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욕도 많이 먹고 확실히 좋아요 수라든지 어떤 싫어요 수 그리고 또 댓글 달리는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 컨텐츠랑. 근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저희 방송 다른 내용들을 또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에서 제가 막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약간의 어떤 변화가 크지 않은 약간의 변화가 몸소 실천을 하니까 그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자, 지금 당장 노트를 쫙 펼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왔던 그런 플랜이 있으면,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한번 글로써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글로 작성해 보고 글에 딱 적혀 있으면 눈으로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눈으로 들어온 걸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이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저 나보다 큰 상상을 했을 뿐이고 그저 나보다 먼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기분을 계속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다운되어 있지 마시고 힘이 드실 겁니다. 힘이 드실 거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용하십시오. 이용하셔서 기분이라도 업되시면 좋고 저를 활용을 하시되 너무 노골적으로 활용하지 마시라. 그리고 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하시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뭐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제가 성실히 상담하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화를 반드시 주셔야 된다. 그전 방송에는 기회, 그리고 이번 방송엔 변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들이 뭐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웃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자. 제보를 받습니다. 프랜차이즈 영업 대행사들에게 피해를 보신 본사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분쟁 중이신 분들, 프랜차이즈 창업 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출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송으로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